또 무리수 든다. 저번에 단악한 걸음에 이어서 지금 오늘은 뭐 보여줄 거야? 오늘 경공설. 경공설 알지? 여기는 내가 볼 때 서울 아닌 것 같아. 동네가 여기는 이제 응봉동. 오늘 찾아가는 주인공 집 근처지. 혹시 주인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힌트 있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찍은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잃었다. 아 진짜? 어. 뭐 얼마큼이나 이렇길래 이렇게 두 자릿수. 어쨌거나 이런 사람들은 찍으면은 멘탈이 단단한 경우가 많잖아. 한 번 이렇게 빠스락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난 사람들은 단단한 느낌이 나. 뭐 1억도 아니고 막 5억에서 10억 이상을 잃었다가 일어나는 분들 보면은 내공이나 멘탈적으로 배울 만한 게 있지 않을까. 너 요즘에 뭐 별일은 없어? 난 거래를 더 약간 적극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사주부터는 아마 포지션은 훨씬 더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아까 컴퓨터 세팅하다 왔어. 옛날 내 컴퓨터 다시 들고 와서 세팅 맞추고. 근데 괜찮겠어? 거래하면서 유튜브도 하고. 옛날에는 트레이닝만 하니까 개인의 한계잖아. 이것도 개인의 한계긴 마찬가지긴 하지만 유튜브랑 팀원들을 같이 관리하는 거랑 두 번째 한계를 도전하는 느낌? 걱정돼.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은데 어쩌겠어. 해야지. 체력 이제 고갈될 것 같으니까 빨리 주인공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아.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 고! 떨리는데요? 나 항상 여기 제일 떨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뭐야? 아니 사실 우리가 이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약간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얼굴 노출은 조금 어려우시다고 해가지고 마스크 쓰신다고 하신 거야. 저랑 마스크를 쓰고 계실 줄은 몰랐어. 자 일단 실내기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네네. 딱 이거 보니까 고양이가 있고. 고양이를 키우시는군요. 네, 집에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 볼 수 있어요? 고양이요? 잠깐만요. 고양이도 있고 여기 강아지인가요? 이건 여우요. 네, 여우도 있고 되게 동물들이 많네요 여기. 이거 보고 있는데 뮤직뱅크? 엔터 주사시나? 뉴진스 보고 계시면서 약간 이렇게 트레이딩 트레이닝이 너무 안 돼가지고 좀 하고 있었어요. 고독한 트레이더의 전형적으로 이제 있어야 되는 이 앞에 책상 앞에 담배 나 이렇게 외로움을 달래줄 여자 아이돌도 필요하고. 자 그러면은 일단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자리 잡고 앉아서 네, 이분들.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보시죠. 자신 있게 말하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가 적응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마스크 쓰신 분 처음이잖아. 우리 채널에 나와주신 분들 중에서도 공개하는 분들도 있지만 좋은 소리 못 듣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괜히 사람들이 이제 시비 걸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댓글을 매섭게 달아줘가지고 지금 마스크 쓴다고 하신 거일 수도 있어. 좀 내려놓으세요. 좀 순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한 맛으로 댓글 좀 달자. 간단하게 그러면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업투자자 8년차 우모투에서 트레이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업투자자라고 하셨는데 8년 전에는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주식으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돈깡님 매매일지 올리시는 거 보고 동경해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일지가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어요? 시나리오 뭐 이런 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뜬구름 잡는 얘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계속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따라해보니까 그래도 정형화시켜서 제가 이해는 못해도 어떤 시기인지는 지금은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주식으로 하시다가 중간에 코인으로 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뭐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때 아마 비트코인 2017년 때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엄청 폭락을 했잖아요. 18년 때. 너무 싸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좀 사볼까? 뭐 이런 생각에 조금씩 사기 시작했죠. 이제 시드가 주식에 만약에 100이 있었다고 하면은 싸다고 계속 사다 보니까 어느새 다 코인으로 이제 넘어가진 거예요. 궁금한 게 주식으로 했을 때 이제 결과 성과는 어땠고 코인으로 넘어갔을 때는 어땠는지. 처음에 주식할 때는 성과가 그렇게 나진 않았죠. 왜냐면 공부하던 때고 계속 치고받고 맨날 이랬으니까. 코인은 또 한 번 불장이 그 다음에 왔잖아요. 한 21년? 그때 돈을 좀 벌었던 것 같아요. 얼마를 벌었죠? 그때 15억 정도 올타임 하이 찍은 것 같아요. 얼마로? 처음 시작했을 때가 3천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3천만 원으로 15억이면 레버리지 없이. 네, 코인은 레버리지를 안 썼어요, 저는. 그때가 그때죠. 한 2,700까지 올라갔을 때인가? 17년 때 말고. 그때 말고 네. 다음에 8천만 원 올라갔을 때. 네, 그때. 그 그때 불장. 그 상승장을 막 먹었다면 큰 돈 버신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식으로는 별 재미를 못 보셨다고 그랬고 코인으로는 15억까지 찍었다는 거는 사실상 그럼 주식보다는 코인이 좀 쉬웠다고 볼 수가 있나요? 어떤 부분이 자기랑 잘 맞은 것 같아요? 다른 점이 정확히 뭐예요? 근데 제가 일단 처음에 주식 할 때는 맨날 대형주? 시총 큰 애들
캔들 이런 것만 해가지고 제가 잡주 이런 걸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인은 변동성이 훨씬 크잖아요. 특히 알트코인들 그런 거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뭔가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변동성이 그게 좀 다른 것 같고. 본인만의 뭔가 코인으로 큰 수익을 냈을 때 노하우를 뭔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 주로 건드리는 게 일단은 시총이 작은 코인들 거래량 좀 없고 이런 애들 위주로 신규 상장된 애들 신규 상장하고 하락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닥에서 한번 모아서 다시 이제 오를 때 팔고 약간 패턴을 내보니까 거의 그걸로 수익을 다 냈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은데 왜냐면은 그런 알트는 이제 관심 못 받게 계속 흘러내려가면 또 끝도 없이 흘러내려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마이너스 막 30%, 50% 막 금방 찍히던데 구분하는 게 아마 있었나 봐요. 토큰 분배 스케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하고 이제 물량이 추가로 더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하고 바닥에서 많이 모아가고 그랬죠. 아 약간은 좀 일정 체크하는 듯한 네, 그런 약간 느낌으로? 그런 식이에요. 주식시장은 예를 들면 자사주 매입의 기간이 있잖아. 그럼 매입 기간이 끝나면은 주가가 일정 기간 이후에 빠지기 시작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잖아. 그치, 나는 그치. 조금 걱정돼. 그것도 알트에서 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잘 하시다가 알트에서는 또 한번 세게 물려버리면은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죠.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도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 8년 차잖아. 결코 하루 이틀 차가 아니다. 8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숙련되게 할 수 있는 거고 초심자분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는 매매법 중에 하나죠. 그나마 초보자분들 입문자들은 일단은 정석이 이제 비트랑 거의 이더리움 위주로 보통 매매를 많이 하지.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그 3천만 원에서 10억을 벌었잖아요. 그 돈이 전부 다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사연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 코인 시장에 큰 사건 두 개가 있었잖아요. 루나 사태랑 FTX 사태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부분의 돈을 다 날린 것 같아요. 그 사태 때문에. 루나가 원래 기존에 갖고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설마 떨어질 때 약간 핫다 느낌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핫다 느낌으로 들어갔죠. 왜냐면 지금은 뭐 망했으니까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루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나라 큰 증권사로 치면은 그게 이제 하한가 간 건데 이거 망하겠냐 약간 이 느낌이에요. 네. 키움증권이 망하겠냐? 네, 이런 네, 약간 느낌이면. 그 느낌. 그때 그래서 사실 이제 루나로 그때 당하신 분 너무 많았어가지고. 나는 코인 안 하니까 몰랐잖아. 근데 꼭 코인 하시는 분들이 몇 억씩은 FTX에 날리거나 루나로 날리거나 이런 경우가 다 있더라고. 두 개를 어떻게 보면 다 그러니까. 이제 당하신 거네.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솔직히 다시는 코인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기회가 아직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사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변동성이 일단 큰 곳에서 기회가 많으니까. 예, 다시 부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 심정이나 그걸 어떻게 또 극복을 했는지 그런 과정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때 진짜 반쯤 정신 나갔던 것 같고요. 진짜 한 달? 한 달, 두 달은 진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조급해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또 막 안 좋은 일이 그때 막 겹쳤어요. 악재가 막 방 침대 위치도 바꾸고 제가 그런 거 안 믿는데 그런 거 샤머니즘에 의지하게. 예, 예,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게 바꾸고 조금씩 하니까 좀 운이 좀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찌저찌 운이 또 맞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복구는 했죠. 결국 큰 수익을 내는 기간이랑 큰 손실을 이제 입은 기간이 난 궁금한데 3천만 원에 15억을 만드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 그거는 좀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18년도에 제가 처음에 들어왔잖아요. 3천만 원으로. 그리고 21년 불장 때까지니까 한 3년 걸린 거죠. 급격하게 또 하락장 오니까 그거는 진짜 얼마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거의 한 7개월? 그때 마음을 추스리고 멘탈을 잡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한 4달 걸렸던 것 같아요. 아, 막 머리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가슴이 막 답답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소액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카페에다가 과정을 올리고 계신 건가? 그치 가끔씩 올리시더라. 매매일지처럼 네. 올리고 계시죠. 네네. 그게 지금 소액으로 얼만큼 다시 시작을 해서 현재는 또 어떤 상황인지? 일단 제가 그때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2억 5천? 그 정도 지금 만들었고요. 그게 아마 12월에 시작했을 거예요, 제가. 6개월 만에 900으로 2억 5천. 2억 5천. 이게 코인 시장은 참 신기해. 이게 된다는 게. 그래도 레버리지 또 없이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운이 좀 많이 따르긴 했죠. 왜냐면 처음 베팅이 성공적이었어요, 베팅이. 500만 원 베팅한 게 거의 한 8천만 원? 300억 이상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이 커지니까 안전하게 몇 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것도 비슷하게 그렇게 매매하신 거예요? 알트로? 네, 알트로. 제가 그때 방황을 하면서 4개월 수익 났던 패턴이 뭔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 토대로 다시 마음을 잡고 시작한 거죠. 결국 자기가 뭘 잘해서 돈을 벌었는지 그치. 이제 명확하게 독립을 하는 시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네. 맞아. 슬럼프 걸렸을 때 그렇게 많이 복귀했던 기억이 나. 예전에도 막 갑자기 슬럼프가 와갖고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상하게 계속 막 손실 나는 거야. 내가 그치, 뭘로 맞아. 수익을 냈는지 갑자기 까먹고 막 살아. 그러면은 내가 과거에 이제 매매했던 내역들을 뒤져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지금 뻘짓을 하고 있지?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 일지를 그래서 난 써놓는 것 같아. 또 카페에 쓰는 거 보면은 자기가 나중에 돌아오려고 쓰는 느낌이 들어. 맞아요. 그 사실 루나나 FTX 이거는 돌이켜 보면은 재수가 없었던 거지.
재수도 없었지만 욕심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원래 그런 데서 수익 내는 그게 아닌데 이제 아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짜 리먼 그런 걸 맞은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방지하고자 매일매일 일지 쓰고 합니다. 사실 원래 하던 매매가 전혀 아니었잖아.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하락할 때 잡는 거는 원래 하던 게 아니었는데 그런 이벤트가 나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눈 들어간 거지. 근데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 주식을 하다 보면. 그치. 갑자기 있는데 뭐 올라와서 춤추고 싶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맞아.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을 정해두는 게 난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만 거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삶이 괜히 막 이거 어쩌고 욕심이 생기고 딴 거 기웃거리게 되잖아. 근데 그러면은 좋은 경우가 몇 번 있는데 뒤에는 큰 손실로 다가오더라고. 그런 거는 아마 이번 경험에서는 15억 이상의 나는 가치가 있는 배움이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이걸 계속 더 잘해나갈 거고 이제 훨씬 더 명확하게 인지하고 거래를 하니까 본인이 풍족해질 거라고 생각해. 감사합니다. 그것도 궁금해요. 요즘에 하루 루틴? 하루 루틴 요새는 카페에 잠깐 주식 트레이딩 하던 거 조금 올렸었거든요. 아침에 딱 정해진 시간에 작은 비중으로 주식 그거 하고 이제 뭐 운동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었거든요. 요새는 이제 포지션 잡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분석하는 시간을 좀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장 보고 포지션 관리를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카페에 가는 시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주식도 그렇지만 네. 코인 쪽은 전업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직 주니어들이 많잖아. 시장이 아직 신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만나면서 느끼는 게 생각보다 루틴화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많아. 매매랑 자기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그걸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트레이더님도 그걸 지키시면 훨씬 더 영향이 커질 것 같고 건강한 삶이 될 것 같아. 왜냐면 쟤네 있거든. 근데 자기 루틴을 잘 짤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 저번에 우리 우먼 찍었던 날. 영우는 되게 루틴된 삶을 잘 지키는 사람이거든. 실제로 보면 되게 건강한 에너지가 있고.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골방에 약간 페이처럼 매매하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전혀 아니니까. 거래도 엄청 열심히 하거든. 되게 원칙주의자고. 그런 부분은 나도 가서 되게 많이 배울 정도로 되게 좋은 그 루틴을 갖고 있더라고. 아마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매매랑 결코 다른 얘기가 아니다. 라는 거 우리는 아니잖아. 이게 뭔가 다 맞춰줘야 되니까 사실 그 잠깐의 판단 한 번이 저 나비효과처럼 말도 안 되는 다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루나를 이제 핫다를 해야겠다라는 그 판단 하나로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정말 이 트레이더들은 정말 마우스 클릭 하나의 운명이 막 갈리기 때문에 그런 한치의 실수도 안 만들기 위한 본인만의 정말 루틴이나 건강한 정신 상태나 마인드를 계속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프로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열심하겠습니다. 어떤 차트에서 매수를 해서 모아가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차트에서 매수하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여기 덱스에 상장을 하고 처음 빔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량 소화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저는 모았다가 여기는 이제 큰 거래소 상장해서 이렇게 빔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 코인에 투자한 회사 레커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얘 어디 갈 수 있겠다. 약간 이런 걸 보고 모아가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룰링목에서 매수를 했는데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한 게 아니라 대형 이제 상장이 되는 뭐 약간 예정이 되어 있는 일정을 좀 알고 좀 모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일정은 모르지만 이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손익비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이게 사실 지금 거의 1달러 초반에서 상장을 하면 거의 4달러 이렇게 후반, 중후반 이렇게 가니까 손익비 엄청 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어도 MSCI 편입된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모아가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큰 거래소잖아. MSCI 편입되면은 이제 글로벌 작업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주가가 더 뻥튀기 되는 경우가 있잖아. 사실 그런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때 안전하게 엑시트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매집해서 모아가자 약간 그치, 이런 그치. 느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매매 혹시 다른 사례도 또 있을까요? 이거는 비교적 최근, 이거는 아비트럼이라는 종목인데 얘는 엄청 대형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뜻은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올 여건이 된다. 그런 거를 일단 먼저 봐서 그럴 때는 단타를 먼저 해요. 이런 데서 다시 또 모아서 여기서 다시 팔고 이게 제 패턴인 것 같아요. 되게 단추롭네요. 예, 예. 근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수위인데 수위 이 종목은 반등이 없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손절을 해야죠. 이런 거. 손절은 어디서 하셨어요? 손절 그때 아마 여기서 했을 거예요. 길게 좀 안 봤네요 이거는 그래도. 추후 일정이 안 잡혔네. 이거는 그래도 바닥 잡는 모습 더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똑같네. 주식에서도 기준봉이라 그러는데 딱 강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막 만들고 약간 물량 소화하는 과정, 눌림목 만드는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얘가 다시 2차 상승 갈지 말지 네네. 고민을 하고 눌림목을 이제 공략을 하잖아요. 그럼 비슷한 관점으로 봐도 되겠네요. 이게 근데 공통점이 다 상장하는 코인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신규 상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기존에 옛날부터 있었던 종목들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위에 시체가 많다.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못 가더라고요. 이제 매물대죠. 네, 매물대. 신규 상장
상장 중에서도 시장에 관심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애들. 기준이 이제 대형 거래소 상장. 그래가지고 이것도 똑같은 신규 상장 코인인데 분봉이거든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을 거예요. 이건 초기에는 짧게. 주식은 원래 딱 신규 상장되면 그 당장 막 보호예수 풀리는 거 막 확인하고 매물이 막 바로 막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호예수가 끝날 때 나오지만 그 상장되면서 바로 물량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도 뭐 확인해야 될 게 있나요? 그럼? 네, 초기에 에어드랍 물량 이런 게 풀리는 게 이제 공지가 있어요. 그런 것도 미리 다 체크해가지고 보는 편이에요. 만약에 풀리는 물량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좀 이제 조심하고 네네. 구매를 안 하고 메커니즘은 똑같네. 또 뭐 뭔가 또 차트적으로 뭔가 보여드릴 만한 게 좀 있을까요? 사실 보면 다 패턴이 다 이런 데서만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 확인하고 여기서 돌파할 때. 대부분 때. 비슷하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런 데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약간의 요런 구간에서 막 들어갔다가 약간 이게 눌림인 줄 알았는데 쭉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다른 차트 예시들 보면 알겠지만 그런 거를 이제 구분하는 뭐 방법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파동이 한번 나온 거잖아요. 신규 상장되고 나서 파동이 한번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그래서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해서 위에 이제 시체들이 많이 쌓여서 네. 한번 해보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차라리 다음 음. 코인을 이제 발굴하지. 아 사실. 근데 그렇게 코인이 자주 상장돼요.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얘네도 좀 장 좋을 때 여러 개 나오고 장 안 좋을 때는 많이 안 나오고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리스크가. 그래서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잠깐 슈팅 나올 때 그때 꼭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 또 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대부분 처음에 시세 나올 때 그거에 달달한 수익에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도 막 좀만 빠지면 또 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요거 이제 맞는 거거든. 그치? 네, 루나 맞고 FTX 맞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거의 처음에 좀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일 때 네, 좀 맞아요. 잘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겠네. 일단 한 번도 상장 이후에 슈팅이 안 나온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이 사람들도 한 번은 물량 처리를 해야 될 테니까 그걸 노리고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약간의 역시 비슷한 개념이 있구나. 근데 요즘에 항상 이런 게 좀 문제되는 게 많잖아. 예정돼 있지 않은데 막 물량이 나온다던가. 뭐 그 코인은 좀 그것 때문에 조금 주식보다는 좀 더 위험한 느낌이 좀 인식이 있는 것 같아. 그거에 대한 이제 법적 규제랑 그지, 그런 게 아직 성립되기 전인 것 같아 시장이. 맞아요. 그 쟁글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다트 이런 거 비슷한 건데 이제 이 물량들이 락업이 언제 풀린다 이런 걸 이제 프로젝트들이 거의 다 공시를 해요. 그런 거 찾아보면 이제 락업 일정이나 프로젝트 자체에서 백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6개월 락업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건 지켜지는 편입니다. 대형 거래소 상장이 돼 있는 애들은 대부분 지켜지죠. 근데 진짜 막 아무데도 상장 안 돼 있는 막 밈코인 이런 애들은 사실 언제 도망가도 이상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밈코인 이런 거는 아예 안 건드렸고 그런 건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코인을 좀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보고 계신 분들이 그 위험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 코인 자체가 변동성이 큰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 같은 거는 안 쓰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레버리지를 쓰고 싶으면 시총 낮은 걸 건드려서 현물이잖아요. 어쨌든 그치. 버틸 수가 있잖아요. 맞아. 그걸로 그 레버리지를 대신하는 방법을 저는 더 추천하고 이 선물은 또 선물만 이게 베이시스가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청산도 많이 나거든요. 현물은 뭐 별 차이 없는데 뭐 선물만 피레침 쏘고 뭐 윗꼬리 달고 이렇게 청산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물 자체도. 대부분 선물 내가 해보시는 분들 보면은 베이시스에 대한 개념이 다 없더라고. 빼거나 콘텐츠 이런 개념은 주식시장에서 흔한 개념인데 여기에서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개념이 인식되지 않은 채로 선물 거래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막 갭도 많이 차이 나서 그거 위주로 막 차익 거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물 그냥 네이키드로 하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고인물들만 하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선물이잖아. 네, 맞아요. 여기도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초심자들이 하기에는 현물 위주로 하고 그치. 레버리지를 쓰고 싶으면 변동성이 높은 시총 작은 코인들로 그걸 대체해라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좋은 또 가이드라인인 것 같아요. 실제 경험자고 15억 잃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믿어야지. 근데 우리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 이제 새로운 개 한 마리가 보고 있거든요. 도지가 있는 간단하게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더님과 같이 트레이딩 공부하고 있는 또지라고 합니다. 도지. 제가 도지코인으로 돈을 많이 잃어서 하려고 이름을 또지로 지었어요. 도지를 얼마나 잃으셨죠? 제가 도지로 1억 정도 날렸습니다. 그럼 또 얘기를 들어봐야겠는데?